네, 해외 선물 따라잡기입니다.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비즈팀 연결하겠습니다. 김강란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 선물 시장 흐름 짚어주실 텐데요. 이 국제 유가가 또 하락했죠? 괜찮습니다. 네. 네, 먼저 국제 유가는 전일 또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내 수요가 줄어들어 공급 과잉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주요 원인인데요. 공급 측면에서는 지금 원유 재고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대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 역시 31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원유 가격 하락 압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원유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원유 가격을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발표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부양책을 발표했다는 것이 그만큼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올해 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난방용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더해지며 전일 국제 유가는 1.4% 하락하며 44불선이 하향 돌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러화 가격을 살펴보겠는데요. 전일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며 최근에 강세 흐름을 뒤로한 채 일단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FOMC를 앞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 9월 신규 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11.5%나 감소한 것으로 발표된 점이 달러화 약세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주의 ECB와 중국의 부양책 관련 소식들로 인해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달러화 약세 쪽에 무게를 두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일 유로 대비 달러 환율은 약 0.4% 상승한 1.1056에 마감을 했고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33%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저희 또 미국 주요 기업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와 상품도 알려주시죠? 네, 먼저 오늘 주목해 보셔야 할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3분기 GDP 증가율 발표가 있는데요. 전기 대비 0.6% 증가로 전월에 0.7%에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영국의 경제는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발표에서 예상보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6년째 0.5%로 동결 중인 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론이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지표들인데요. 먼저 제조업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제조업 지수에 선행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내구재 주문입니다. 10월은 전월의 마이너스 2.0%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마이너스 1.6%로 시장은 여전히 달러화 강세와 미국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 6개월 동안 소비자들의 경기와 소비 지출에 대한 기대 심리를 나타내주는 10월 소비자 기대 지수인데요. 이번 달은 전월과 크게 다르지 않게 다시 말해서 개선될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조금은 더 많은 수준에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입니다. 금일 밤 8시에는 포드의 실적이 그리고 내일 새벽 5시 30분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애플의 경우 3분기 조정 EPS가 1.88달러, 매출이 약 510억 달러를 기록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2.4%, 21.1%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목해볼 만한 상품, 국제 유가에 대해서 차트를 보시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초 한때 50불 선을 상향 돌파하며 상승 전환 기대감을 심어주었던 국제 유가는 또다시 발목을 잡히며 40불대로 내려앉아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재고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그 원인입니다. 하지만 최근 4주 사이에 원유 재고량이 5% 급증하고 가격이 현재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감소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의 원유 시추 장비의 감소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많으면 약 600개씩 감소를 하던 시추 장비 수가 최근 23일 기준으로 볼 땐 단 한 개 감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는 12월 대비해서 원유 시추 장비가 이미 60%나 감소한 상태여서 향후에도 원유 생산 설비 감소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이미 최소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로 인해 경쟁자, 즉 오펙의 회원국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원유 생산 감소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원유 가격을 끌어내릴 이유는 줄어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향후 원유 가격은 반등을 위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의 수요만 일부 뒷받침된다고 하면은 상승 국면으로의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 따라잡기였습니다.